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자, 장마 기간이긴 한데요. 비 소식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만 있고요. 연일 기온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후 주 후반에서 주말까지요.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 맑고 뜨거운 하루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이 시각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도 뜨거운지 어떤지 한번 분위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앞서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 이야기처럼요, 장마긴 하지만 비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햇빛이 쨍하고 내리쬐는 날보다는요, 오히려 좀 이런 날씨가 후덕지근하고 좀 끈적끈적해서 작업들 하시는데 많은 좀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전국에서 올라온 우리 농산물들 또 경매를 위해서 되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7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에 어떤 품목들의 경매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자 6시부터 양치류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뭐 경매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한켠에서 지금 우리 경매사님이 열띤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매사님 잠시 모시고 좀 분위기 좀 짚어볼게요. 경매사님 잠시 오실게요. 네, 자주 뵙습니다. 네, 자주 뵙습니다. 아니 방송 나가니까 좀 뭐라고들 주변에서 말씀들 많이 하신다면서요. 말주변이 없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대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부터 이제 양치류 경매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품목들이 이제 주로 좀 경매가 좀 이루어지죠? 자, 이제 6시부터 이제 양채로 시작해서 쌈채, 엽채를 시작하고요. 이제 9시에 깻잎, 감자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수요일인데 전반적으로 수요일 이제 경매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수요일 날은 이제 양도 적고 뭐 시세 형성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산지에서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많이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럼 물량을 좀 조절하는 가장 양이 적은 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매사님 경매하기 쉽지 않나요? 양이 적어서? 이제 좀 소비가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뭐 그렇게 또 시세 형성에 큰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분위기가 일주일 중에 가장 좀 시세가 약한 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힘내서 경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좀 좋은 말씀 전해주고 계신 우리 경매사님인데요. 자, 저는요 잠시 후에 오늘의 과일, 사실 이 사과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과일이죠. 배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배 경매사님 직접 모시고서요 좀 더 꼼꼼한 경매 상황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의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시간대가 회사원들에겐 퇴근 시간대인데 네, 그렇죠. 가락동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서 가장 좀 뜨거운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락동 시장의 경매 상황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풋고추와 배 그리고 포도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량입니다. 과일 958톤, 과일과채 2086톤, 일반 채소 5262톤 반입됐습니다. 총 830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54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네, 감자 448.8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403.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45.3톤 정도 납니다. 네, 감자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7,205원입니다.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5,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8,07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떨어진 가격이죠. 865원 하락하면서 17,205원에 거래됐습니다. 감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요.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7일 19,634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가격은 내려가면서 오늘은 17,000원대까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푸독수수입니다. 115.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40.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25톤 정도 줄었습니다. 찰옥수수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4,158원, 최고가는 16,500원, 최저가는 12,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3,049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4,158원으로 어제보다 1,109원 더 올랐습니다. 네, 찰옥수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28일 17,081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30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크게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후로 다시 오르는 모습인데요. 오늘 가격은 14,15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겨자 잎입니다. 4.36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한 4.1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0.1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겨자 잎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1,669원입니다. 최고가 23,900원, 최저가는 19,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21,669원입니다. 어제는 24,960원, 거의 25,000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어제보다 3,291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겨자 잎 2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면 6월 27일부터 6월 말까지는 거의 비슷한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30일 이후 크게 오르면서 7월 1일 첫 출발이 28,609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7월 1일 이후부터는 다시 가격은 하락세입니다. 오늘 21,66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피망입니다. 40.0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47.6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7.6톤 정도 줄었습니다. 홍피망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76,295원입니다. 최고가 81,000원, 최저가는 69,500원이고요. 네, 어제는 87,077원이었는데요. 오늘은 76,000원대인데 어제보다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782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최고가입니다. 6월 28일이 가장 높았네요. 11만 3천원까지 시세를 형성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3만 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8만 원.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폭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7월 1일 기점으로 역시나 계속해서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가격 8만 1,000원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월 4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 이후부터 6월 한 26일 때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6월 26일 가격은 109,267원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최근 30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6,295원 오늘 평균가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홍피망. 철원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86,000원, 평균가는 57,2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스파라거스도 보겠습니다. 1.5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1.7톤. 어제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0.2톤 정도 줄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1,813원입니다. 최고가 13,000원, 최저가는 11,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2,383원이었네요. 오늘은 11,813원, 어제보다 570원 하락했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이고요. 지금 6월 28일 21,500원을 형성한 이후에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때 소폭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7월 1일부터는 다시 가격이 빠지고 있죠. 오늘 가격 13,000원입니다.
네, 또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봐야겠죠. 평균가입니다. 6월 4일이 가장 높았네요. 16,556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6월 18일부터 가격이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22일부터 오늘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가격 11,81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13,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강진군이 가장 높았네요. 1,64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풋고추입니다. 풋고추 상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고추 오늘 188.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18.2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네요. 한 30톤 정도 줄었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3,678원입니다. 최고가 42,000원, 최저가는 27,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33,259원, 오늘도 33,000원대긴 한데요. 그래도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419원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풋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6월 27일 38,000원이었네요. 이 가격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이후에 좀 비슷했습니다, 시세. 하지만 6월 30일 기점 이후부터는 조금씩 오르면서 7월 2일 때 어제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6,000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오늘은 4,000원 정도 더 빠졌네요. 4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이 6월 10일 날 59,000원대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6월 14일, 18일 이때는 또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올해 중에 이 기간 가장 높았던 가격은 46,435원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6월 14일부터 6월 26일 전까지는 그래도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6월 26일부터는 거의 시세가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6월 26일 시세가 가장 낮은 가격 28,466원이었고요. 소폭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가격은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풋고추 강원 홍천군이 23,120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인제군은 12,777원이고요. 네, 강원 양구군 29,1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 10kg 기준이고요. 홍천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4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공주시가 가장 높네요. 33,14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국 주요 시장의 경락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풋고추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34,200원이고요. 서울이 44,000원, 부산 33,000원, 대구 3만 원, 광주 34,000원, 대전이 3만 원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년과 비교해보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소폭 평년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가격이 거의 낮은 상황이네요. 부산, 대구, 대전도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풋고추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기 전에 함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 풋고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먼저 지난달 시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청양계 풋고추 같은 경우 반입량과 시세는 어떤 편이었나요? 네, 지난달 청양계 풋고추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 89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시세는 34,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9% 정도 낮게 형성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청양계 풋고추 출하량은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네, 7월 출하량은 출하 면적 증가에 따라서 지난해 대비 약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전남 지역은 배추에서 청양고추로 품목 전환한 농가가 늘었으며 강원 지역은 타 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행에 강한 청양계 품종으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주 출하 지역은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생육 상황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7월은 경남권에서 강원권으로 산지가 교체되는 시기인데요. 현재 주 출하 지역은 경남 밀양과 진주 지역입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출하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이며 강원 지역의 경우에는 고온 피해가 있었던 작년보다는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7월 청양기 풋고추 정식 면적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7월 정식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주 정식지인 광주와 전남에서 엽채류에서 풋고추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증가하는 반면에 연작 피해나 노동력 부족 등의 이유로 타 종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증가하기 때문에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뭐 이 농산물 수급 관리도 참 잘해줘야 하는데 풋고추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가 생기면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풋고추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청양계를 수급 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농가의 풋고추 생산 경영비 등을 고려해서 월별로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가격 구간을 설정해 놓고 수급 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설정된 매뉴얼에 따라서 농식품부와 농협, AT, 크레이 등 농업 관련 기관 간의 협조하에 물량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수급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청양기 풋고추의 가격에 따라서 이 수급 조절 매뉴얼상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7월 청양계 풋고추의 도매 가격은 강원 지역 출하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는 낮은 10kg 상자당 33,000원에서 37,000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는 수급 매뉴얼상으로 봤을 때는 안정 단계와 가격 상승 주의 단계의 경계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다른 풋고추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풋고추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네, 일반 풋고추 10kg 6월 평균 가격은 약 35,700원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7월 초 가격의 경우에는 32,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반 풋고추 7월 출하량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네. 강원과 영남 지역에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서 정식 면적이 증가한 데다 강원 지역의 경우에 단수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됨에 따라서 7월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약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 오이막고추 소비가 많을 것 같은데요. 출하량은 좀 어떨까요? 네, 오이맛 고추의 경우에도 일반 풋고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높아서 강원과 영남 지역의 정식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7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약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번 달 오이맛 고추 시세도 전망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출하량이 증가하다 보니 오이맛 고추의 7월 시세는 지난해보다 낮은 2만 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열치열이죠. 청양고추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좀 확 풀고 네. 그리고 또 아삭한 시원한 오이막고추 드시면서 또 행복하고 맛있는 밥상 좀 함께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풋고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숭아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65.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2.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6.78톤 감소했습니다. 복숭아 선프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26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어제 22,200원대, 오늘은 25,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상승했는데요. 어제보다 2,980원 올랐네요.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284.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80.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약 4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5,384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 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지만 소폭 좀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61원 가격이 올랐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7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8,000원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어제 가격 6,000원이 형성됐고 이 가격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블루베리 보겠습니다. 오늘 11.2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5.6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많이 줄었죠. 34.4톤 줄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1,48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2,000원대였는데 오늘은 1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885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8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17,000원의 가격을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7월의 첫날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가격 1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블루베리 같은 경우 6월 4일부터 한 6월 22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6월 10일대에 지난해 가격이 잠깐 높았다가 다시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22일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 올해 가격은 하락하고 지난해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1,488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시가 11,165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담양군은 8,636원이었습니다. 전북 순창군 7,567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평균가 13,58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멜론 반입 물량 보시겠습니다. 55.92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7.2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7,12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7,000원대인데요. 어제보다 소폭 좀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60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7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3,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면서 7월 2일 어제 가격 18,0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오늘 1,000원이 더 붙으면서 19,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6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그래도 올해 가격이 더 높고 올해 가격은 좀 하락세에 있었는데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긴 하지만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소하게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좀 반전이 있습니다. 17,127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12,176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담양군 11,822원이었네요. 전남 곡성군 14,780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평균가 16,62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박도 보겠습니다. 오늘 566.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62.3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3,15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1,7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13,400원대, 오늘은 13,100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어제보다 333원 내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6월 29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5,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세를 타면서 7월의 첫날 17,2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15,000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10일 때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6월 18일 때도 올해 가격이 더 높았습니다. 22일부터 올해 가격 상승세를 타면서 근소하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가격 1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군 11,11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북 고창군 9,569원이었고요. 충북 진천군은 1,202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6,400원이었고요. 논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5,00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 경락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15.3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4.6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39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68,199원에 거래됐습니다. 초고가는 81,000원, 최저가 6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7만 원대, 오늘은 7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2,391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였는데요. 29일 81,111원, 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가격 7월의 첫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68,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신고배 같은 경우는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는 가장 높은 가격이 6월 14일에 3만 원대였는데요. 올해 가격 보시면 6월 26일 갑자기 좀 뛰면서 7만 원대까지 올랐고요. 오늘 가격 68,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화성시가 63,45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안성시 56,057원이었고요. 충남 아산시는 56,960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02,000원이었고요. 화성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63,452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주요 시장의 배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자, 전국 평균가 61,400원이었습니다. 서울은 65,000원, 부산 6만 원, 대구 62,000원, 광주 6만 원, 대전도 6만 원이었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고요.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평년은 4만 원대, 5만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10,000원에서 15,000원 이상씩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배의 경락가까지 알아봤고요.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배 경매 상황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저는요, 이 청과 경매장으로 좀 자리를 이동해 봤는데요. 역시 여름 과일 대표주자답게 지금 각 청가마다 보시는 것처럼요, 수박이 지금 가득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정말 빼곡하게 빈틈없이 꽤 많은 양의 수박들을 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수박 말고 바로 배에 대한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경매사님 또 나오셨는데요. 이승환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경매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아니 지금 이 정도 양이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수박이? 이 정도 물량이면은 통수로 따지면 약간 15,000통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재고가 아니고 매일 반입되는 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양은 더 늘어날 거죠? 예, 내일 오전까지 하면 약간 25,000개에서 3만 통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지금 가락동 전체 물량이 아니고 그냥 한 청가, 이게 좀 중앙청가 이야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청가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수박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좀 청가는 이 수박 때문일까 좀 활기를 띠고 있어요. 네, 또 오늘은 이제 배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경매사님. 네. 근데 좀 안 본 사이에 좀 이렇게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예. 힘드셨어요, 요즘에? 예, 예. 요즘은 원체는 배가 없는 시기여가지고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힘든 시기고요. 배는 없는데 우리 경매사님 배는 그대로, 예, 그대로. 좀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잖아, 경매사님. 이 배 산지 최근에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산지 좀 분위기 어때요, 요즘?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장배가 좀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뭐 올해 뭐 예년에 없던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배를 출하하시는 분들은 뭐 좀 괜찮은 편이고 또 올해 작황으로 이제 새로 이제 그 출하되는 이제 올해 생산되는 배 작황 상태가 워낙 좋아가지고 뭐 산지 상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뭐 사과의 단짝 친구, 예, 배의 단짝 친구 사과. 뭐 사과 배는 사실 아주 예부터 정말 대한민국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잖아요. 네. 하지만 작년에 작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사실 올해 좀 많은 좀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그나마 지금 분위기는 좋다고 하니까요. 너무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김 회사님.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 경매는 좀 어떻게 펼쳐졌는지 좀 짚어주세요. 뭐 평년 대비해서 워낙 반입량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가격 형성이라든지 뭐 그 소비에 있어서는 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뭐 분위기가 싹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 얘기는 좀 그래도 좋은 시세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양이 뭐 워낙 작아요. 작년에 사실 작황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 반입량도 좀 많이 적은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반입이 된 상황이에요? 평년에 따지면 이 시기 때, 그러니까 7월 초에 반입되는 수량이 뭐 가락동 전체적으로 약간 60톤 내외 정도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이 원체 적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0톤 내외로 출하돼가지고 뭐 평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절반 이하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평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시기에 한 60에서 80톤 정도 내외로 반입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15톤에서 20톤 가까이 지금 반입이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많이 좀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반입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산지 좀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아무래도 올해 양들이 원체 없는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던 부분인데 작년 생산 시기에 냉해 피해가 원체 심해가지고 착과수 자체가 원체 적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이 적었고 또 올해 구정 때 또 소비가 또 원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장량 자체가 뭐 평년 대비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가격대가 뭐 그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가장 좀 좋은 시세여서 뭐 산지 뭐 분위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일찍 이렇게 판매를 하신 분들은 조금 뭐랄까 약간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워낙 좋잖아요. 네. 예, 좋다 보니까 또 반입량도 워낙 양이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저장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신바람이 나신 것 같고 콧노래 부를 수 있고 아이고 빨리 소진해서 좀 미리 그 전에 판매를 다 하신 분들은 좀 많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올해 저장 품질 자체가 아무래도 평년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찍 좀 조기에 출하를 하셨더라도 평년 대비해서 원체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가격이요? 지금 굉장히 뭐 흐름 좋고 사실 뭐 좋은 시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경락가 얼마 형성했어요? 지금 뭐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까지 뭐 상품 기준으로 따지면 20내 기준으로 약간 10만 원대 이상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15kg 기준인가요? 15kg이 지금 10만 원 경락가면요. 평년이 한 3만 원에서 우리가 경락한 5만 원 정도가 평균 이제 경매 가격이잖아요. 맞죠? 네. 근데 지금 10만 원을 호가한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배가 아니고 배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정말 진짜 색깔만큼이나 이젠 금덩어리예요. 예. 저는 돈 없어서 배 못 사 먹겠는데요. 예. 아니 시세가 좀 너무 좋아요. 산지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반응들이 있는 거죠? 예, 뭐 그 출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지금 가격이 원체 없는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산지 반응은 괜찮은 편이죠. 네, 뭐 아마 지금 그 몇 년 동안 이제 우리가 추이를 봤을 때 가장 좋은 가격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하늘에 봐서는요, 너무 품질이 좋거든요, 김 회사님. 전반적으로 좀 주를 이루는 게 저장 배들인데 품질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장 막바지이기 때문에 가장 뭐 좋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배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도 부분이고요. 외관상으로 크게 좀 뭐랄까 얼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좀 가장 좋은 배로 보고 있고 또 이제 원체 이제 저장 기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잘랐을 때 속에 갈변이 없어야만이 가장 좋은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경도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때 전반적으로 지금 요즘에 그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력은 점차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요? 아니 사실 경매사님 배가 양이 워낙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매사님 사실 경매하기도 쉽지 않아요?
경매 시작과 동시에 경매가 금방 판매될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한테 출하해 주시는 농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가격대 면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적은 양이지만 네. 나름대로 좀 힘들게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기 서두에 그러셨잖아요. 양이 적어서 하면 끝난다고 경매.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구매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뭐 캐스터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원체 이제 배 가격이 높다 보니까 가정 소비는 좀 어렵고 맞아, 네. 급식 위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뭐랄까 좀 유지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그 중도매들이 좀 선호하는 배면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제가 가지고 나온 이런 배처럼 이제 경도 자체가 좀 단단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색깔도 전체적으로 뭐 좀 밝은 편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출하된 배라 그냥 잘라볼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저온 장애로 인한 갈변이 없어야만이 좀 가장 좋은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지금 햇배가 나오는 시기가 지금 한 중순부터인가요? 언제부터죠? 올해 이제 저장배가 이제 7월 20일경 마무리가 되는데 햇배로 이제 원앙이 출하되는데 아마 7월 28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전라권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28일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햇배를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때면 좀 중도매들 구매력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지만 이제 초도 물량 자체는 양이 크게 많지 않고 뭐 저희 원앙이 성수철화가 시작되는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양이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 때부터 소비가 좀 점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한동안 좀 이 정도 가격을 계속 좀 유지할 거다라고 좀 전망해 주시는 거죠? 저장배는 마무리 시기까지 아마 가격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사실 뭐 지금 황금 덩어리를 경매가 지금 15kg 기준에서 10만 원을 지금 넘나드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배 한번 속 좀 보자 해가지고 제가 좀 먹어볼 법도 한데 네,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막 또 감추시네요. 안 먹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네. 또 발 800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물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배를 좀 소중하게 꼭 안고서 네, 오늘도 멋진 경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 색깔처럼요, 황금 덩어리입니다. 지금 뭐 최고 시세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햇배가 나오면서 조금 뭐 물량은 풀릴 것 같고요. 한 8월 중순은 지나야만이 소비자도 그리고 산지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배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네. 네. 이경환 팜캐스터가 먹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하루빨리 물량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난달 배 반입량과 시세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2018년산 생산량 감소와 저장량 감소로 인해서 지난달 일평균 배 반입량은 약 28톤으로 지난해 대비 약 33%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5kg 상자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대비 135% 상승한 63,700원 선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물량이 많이 없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번 달 그럼 배 출하량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18년산의 배의 7월 이후 출하량은 약 3,800톤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지난해 대비해서는 33.5%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 여름철을 맞아서 다양한 과일들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햇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경매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네. 19년산 햇배는 8월 중순경에 정상적으로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8월 중순이 되면 햇배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네. 전반적으로 배의 좀 생육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2019년산 배의 경우에 5월 초 저온으로 인해서 초기 비대는 지난해와 평년보다 지연이 되었으나 개화기 저온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했던 지난해보다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충해 피해 상황은 없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다행히 병충해 발생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강우 일수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금은별 무늬병, 소위 흑성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병의 발병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의 충피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마 기간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습하긴 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과수농가들이 좀 관리에 좀 신경을 더 써야 할 텐데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배수가 나쁜 토양에서는 배나무 뿌리가 습해를 받기 쉬우므로 장마철 배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예.
배수가 불량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될 경우 잎이 노랗게 변하는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며 또 가뭄이 지속되다가 장마철 집중 강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실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장마철에 물이 고이게 되면 배수로를 파서 물을 흐르게 하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 사전에 배수 시설을 설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지금 잠깐 날씨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 노지 같은 경우는 더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울산의 배농가에서요, 노지에도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이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울산 우리배 연구회 울산배 수출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배 재배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올해 배 작황 어떤 편인가요? 작황이 예년만큼은 아니어도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작황이 예년보다 못한 이유는 배꽃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상팬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보급한 온풍기를 이용하여 피해가 적었으나 바로 이웃에 위치한 농가에서는 주 품종인 신고 비율이 신고 배꽃이 90% 이상 얼어 죽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울산에서 확대 보급하는 황금배, 슈퍼골드 등 우리 품종의 경우에는 저온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온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긴 한데요. 네. 또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과수화상병인데요. 발병을 하게 되면 과수원 전체를 좀 폐원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혹시 피해는 없으신지 또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화상병 발생 시 폐원뿐만 아니라 배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배 사과 농가는 모두 예방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 울산은 화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으나 올해도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계속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와 원예농협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발병 시군에 견학이나 개인적인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병에 대한 예방은 물론이고요. 노지 재배의 단점이죠.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도입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스마트팜을 이용하고 계신다고요? 네. 제가 울산에서는 가장 먼저 2016년도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가수원 기성 관측은 물론이고 저온 저장 시설과 방사팬의 작동 현황을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원격 제어 및 자동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가수원이 집과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원래 배꽃 개화기에 서리가 내린다는 정보를 받고 방사팬을 제때에 작동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팜을 처음에 도입하게 되신 좀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먼저 서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사팬을 도입을 했는데 네. 가수원이 집과 먼데다 기상청의 기상 정보에 의존해서 방사팬을 작동시키기에는 불편함과 불안함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장목반 회원의 저온 창고의 센서 이상으로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걸 보고 도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행정 지원 사업이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자부담 금액이 1천만 원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지금 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팜 재배에 좀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세요? 농장 관리가 일단 편합니다. 네. 그게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배농가에서는 스마트팜을 활용하는 농가가 좀 적다고 들었습니다. 과수 농가에 스마트팜 좀 추천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시간 전략과 함께 너무 편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입장입니다. 네. 네. 다만 설치비가 아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원 규모가 크고 가원이 여러 곳에 분리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스마트팜 시스템에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셨고요. 네. 스마트팜을 통해서 더 품질 좋은 배를 계속해서 좀 생산해 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올해 배 재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배 착과수 지난해에 비해서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올해 배 착과수는 저온 피해로 착과가 크게 불량했던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배 최대 주산지인 전남 나주의 경우에 일부 냉해는 있었으나 수차례 인공 수분 작업으로 결실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북 상주 지역은 개화기 저온 피해와 5월 상순에 내리는 우박 피해로 인해서 상품 비율은 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배는 배 봉지수 판매 실적으로 수급 상황을 전망하던데요. 현재 좀 어떤 단계에 있나요? 네, 농협 봉지수 판매 실적을 고려한 금년 배 봉지수는 4억 2천만 개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8%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은 배 수급 조절 매뉴얼 경보 단계상 안정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하락 주의 경계 단계인 4억 2,300만 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배의 숙기 기간 준수라든지 고품질 상품과의 생산 출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배 반입량과 좀 시세도 전망을 해주시죠. 네. 7월 이후에도 지난해 대비 30% 이상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세는 지난해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장배 출하가 마무리되고 햇배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포도입니다. 포도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8.42톤 반입됐고요. 어제 52.95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044원에 거래됐고요. 초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어제 14,000원대였는데 오늘 15,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어제보다 282원 가격 상승했네요.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6월 29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13,917원, 거의 14,000원대 정도까지 갔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5,000원대까지 올라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좀 비슷한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6월 4일에 27,000원대, 오늘은 24,0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0일 이후에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근소한 차이지만 15,043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가 13,648원이었고요. 충북 영동군 15,064원이었습니다. 경북 성주군 14,307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이 초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초고가는 26,000원, 평균가 15,06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캠베럴리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741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 10,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가격 9,000원대였습니다. 오늘 10,000원대까지 올라섰고요. 어제보다 1,300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잇는데요. 7월 1일 9,097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오늘 10,000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역시나 지난해 6월 7일 가격 보시면 27,000원대였는데 올해 가격 보시면 1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0일 보시면 올해 가격이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의 기간에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습니다. 그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가격 1,741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1,451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김천시 8,950원이었습니다. 자, 충북 영동군은 8,918원이었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평균가 1,451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집중작물 포도 경락가 살펴봤습니다. 자, 7월 현재 출하되는 포도 종류와 출하량 짚어주시죠. 네, 현재 출하되는 포도는 대부분 시설 포도로서 종류로는 거봉과 캠벨 품종이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대략 70톤 내외로 소량이나 7월 이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 출하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경북 김천 지역과 충북 영동 지역이 주 출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시설과 노지 포도의 경우 좀 생육 상황이 괜찮은 상황인 건가요? 어떤가요? 네, 시설 포도 생육 상황은 지난해 비해 동해 및 냉해 피해가 적어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지 포도의 생육 상황도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장마와 여름철을 대비해서 포도 농가에서는 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좀 짚어주시죠. 네, 장마철 포도 농가의 경우 배수로에 있는 낙엽 등의 오염물 제거와 풀을 베어서 막힌 곳을 정비를 하고 봉지 씌우기로 송이를 직접 강으로부터 차단을 해야 합니다. 답 전환 포도농의 경우에는 일항 재배로 지하 수위를 낮게 하고 과원 내 집수정과 양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도에서는 탄저병과 녹균병 등 병해를 집중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연소 포도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죠? 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포도를 재배 중인 이정민입니다. 네, 자, 이번에 포도왕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농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옥천의 포도왕이라는 큰 타이틀을 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제 앞으로 더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의 포도왕이 됐다고 했는데 최연소 포도왕입니다. 뭐 청년 농업인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포도왕에 선정될 수 있었던 특별한 그래도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옥천에서 포도를 재배한 지 5년 정도 됐는데요. EM을 활용한 재배가 이번에 포도왕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최대한 화학 비료는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데요. EM을 활용하면 농약을 적게 써도 되고 흰가루나 탄저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비도 더 절감이 되고요. 또한 과일의 분이라든가 생동감도 생기고요. 이렇게 농사를 해서인지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시설하우스 모두 GAP 인증을 받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화학 비료를 줄이고 이제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어떤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계신가요? 현재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주로 캠베얼리, 그다음에 거봉 종류에서 자욱이라는 품종하고 샤인머스켓, 청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한 충랑이라는 품종을 또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거봉하고 자욱을 출하하고 있고요. 네, 심사 항목에 포도 작황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작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네. 지난해보다는 작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보이질 않지만은 일조량 부족하고 초에 저온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과실 크기가 좀 작년보다 조금 작았던 거 하고 좋은 과일들이 조금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자, 포도 농사를 지으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 올해는 그 어린 포도나무가 냉해 피해를 입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그 농업기술센터 교육도 다니고 다른 농가의 견학을 좀 다니면서 네. 이력저력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6대 포도왕이잖아요.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젊은 나이에 좀 포도왕이 됐는데요. 농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제가 하고 있는 포도 농사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지역으로 유입돼서 같이 공존하고 같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앞으로의 목표도 참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포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포도 종류별로 재배 면적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올해 포도 재배 면적은 지난 대비 약 3% 정도 증가한 13,191헥타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품종별로 보면 캔벨이 약 48%, 거봉이 25%, 샤인머스켓이 14%, MBA가 9%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캔벨과 거봉 MBA 경우에는 재배 면적과 비중이 소폭으로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샤인머스켓의 경우에는 면적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샤인머스켓의 인기가 계속해서 나는 네. 높아지니까 그런가 봐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포도 반입량과 시세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반입량은 7월 하순 이후에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8월부터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는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보합세로 추정이 되고요. 평년 대비해서는 강보합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월에는 여름 축제들이 많은데요. 축제에 또 과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경북 김천시에서는요, 오는 18일에서 21일까지 자두와 함께 포도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포도의 좀 맛을 보시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자 순위 품종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25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328원, 최저가는 140원이었네요. 네, 평균가 어제보다 2원 떨어진 가격이고요. 풋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83원입니다. 최고가 1,330원, 최저가는 600원입니다. 네, 평균가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50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2,490원, 최저가는 800원이고요. 역시나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청상추 100g 상품 기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769원, 최고가 1,080원, 최저가는 53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2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040원이네요.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500원에 판매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어제와 같습니다. 네, 다다기오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4,955원, 최고가는 6,630원, 최저가는 3,3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28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으로 오늘 7,972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926원에 판매됐고요. 자, 이어서 돼지 목살은 1,883원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100g 기준 5,161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7월인 이달의 식재료로요, 옥수수와 열무 그리고 복숭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옥수수는 뭐 씨눈부터 수염까지 모두 활용해서 먹을 수 있고, 또 열무는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열무 냉면이나 열무 비빔밥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후식으로 과즙 넘치는 복숭아로 마무리하면 그날은 너무 행복하겠네요. 네, 뭐 코스 요리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7월의 식재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옥수수와 열무, 복숭아인데요. 네. 입이 즐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철 식재료로
최고의 밥상을 차려보시면 네. 아무래도 그만한 보약이 또 없겠죠. 많이 그렇습니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 이원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부추와 양파 그리고 참외에 대한 시세 정보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